안녕하세요.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8월 21일 월요일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미 증시를 한번 보면 다우 산업은 약간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고 나스닥과 S&P 500은 거의 보합세이긴 하지만 약 하락한 추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흘 연속 하락인데 그래도 다행인 건 하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상승하는 추세로 마감을 했다는 것인데 우리 증시나 미국이나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어서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또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미일 초밀착 협력 새 시대에 열렸다. 지난 18일에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했는데 이 3국의 파트너십을 제도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중각, 중국, 러시아 겨냥해서 안보 경제 위협 때 즉시 공동 대응을 하고 2차 한미일 정상회의는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4년 살아남은 사업은 절반뿐. 정부가 규제개혁 정책의 성공 사례로 꼽는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인데요. 2019년에 규제 샌드박스 사업 승인을 받은 195건 중 96건, 거의 50% 정도가 서비스를 접었거나 사업 지속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까다로운 사업 승인 조건을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건 조건이나 허용 범위가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서 업체가 사업성이나 소비자 편익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 중에 3R 코리아의 약 자판기가 있는데 지난해 수도권에서 불과 10대만 설치 운영하라 이렇게 허용이 돼서 그런 논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새로운 규제나 다름없는 허가 조건 탓에 제대로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투자 유치마저 불발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AI 산업도 규제, 스타트업 옥죄 법안 쏟아내는 국회. 정부가 규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스타트업을 옥죄할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등 성장 초기 단계의 산업까지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비급여 진료 비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은 병원별 진료비 비교 서비스가 주요 수익 모델인 의료 플랫폼이 규제 대상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강남언니, 바비톡 등 비급여 진료 정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사업이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또 AI 스타트업을 규제하는 법안들도 나오고 있는데 고위험 AI 개발을 금지하거나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는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 법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중금융당국 부동산 위기 급한 불 끄기 나섰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의 디폴트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이자 중국 금융당국은 국유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의 대출을 확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오늘인 21일 회의를 열어서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LPR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경기지표 절반이 하강 둔화, 하반기 회복 시계 제로. 국내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순환 시계 내 10개 지표 중에 하강 둔화 지표가 지난 6월 5개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 경기 순환 시계는 주요 10개의 경기 지표가 상승, 둔화, 하강, 회복 단계 중에 어디 속하는지 나타내는 건데 3에서 5월만 해도 경기 하강 둔화 지표가 4개였는데 6월 들어서 5개로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올 상반기 부진하던 경기가 하반기에 개선되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데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상반기에는 0.9%였는데 그것보다 높은 2.0%로 보고 있습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업황이 서서히 회복될 것이란 예상에서입니다. 하지만 중국발 악재가 커지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대해서 기대와 제약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지난 17일 미국 뉴욕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고 비구이 위안의 채무 불행 디폴트 여진이 계속되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는 관측도 나오면서 계속되는 경기 불안에 향후 경기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미국 고금리 지속에 MMF로 머니무브.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해서 뉴욕 증시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주식 대체제를 찾는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주식보다 안전한 배당주나 머니마켓 펀드 MMF 같은 단기 투자 상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 국채금리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머니무브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MMF라는 것은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건데 채권 금리 등락이 펀드 수익률에 반영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주로 국공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운영돼서 안전자산으로 간주되지만 수익률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양상이 많이 달라졌는데 미국 중앙은행 패드의 추가
추가 긴축 우려와 미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이런 국채금리 상승을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위험 부담 없이 연 5%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주식을 살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패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저금리 시대에 통하던 주식 외에 대안이 없다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8월 21일 월요일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함께 읽어봤습니다. 중국의 경제 침체하고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의 증시도 빠지고 중국의 경기도 둔화되면서 리스크가 커지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많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차분히 매매 잘 하셔가지고 월요일 시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